예, 저희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시는 언플러그드 게임을 해서 이제 CS 쪽을 좀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포크리프트라는 이 피지컬 도구의 기능을 배워볼 거예요. 3차시는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화면 인식하는 걸 이용해서 포크리프트를 움직여 볼 거고요. 4차시에서는 배운 기능을 가지고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른 데는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긴 봤는데 저희는 약간 이걸 좀 재미있게 게임 형식으로 하고 저희가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 같은 데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받아보셨을 때 그냥 4차시 애들 활동지 주고 코딩하고 활동지 주고 코딩하고 넘어가는 방식이며 오히려 운영교에 가서 하시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이게 좀 열려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나 이 배분 같은 거를 아까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모듈의 특성에 맞게 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교시 때는 저희가 이제 CS를 하는데 이 포크리프트가 게임을 하려면 이동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신장 트리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도입을 합니다. 최소 신장 트리 다 아시죠? 그쵸? 아, 부담스럽습니다, 참. 예. 아신다고 하니까, 예. 제가 틀리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전 또 지적해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격이라서, 예. 제가 다음 저의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저희가 활동 목표는 최단 거리를 이동했을 때 장점을 알고 이를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이 학습 목표가 약간 중등 수준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희가 원래 잡았던 형식이라서요. 그리고 그 개념 역시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 세 가지 활동을 쭉 해볼 건데요. 이게 첫 번째 모듈이긴 한데 개념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쉽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또는 간단히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세 지역을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읽는 데는 6억이 들고 나하고 달을 읽는 데는 3억이 들고 가하고 달을 읽는 데는 10억이 듭니다. 다리를 몇 개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수학 선생님도 아니신데 참 잘나시네요. 그렇죠?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떤 두 개를 선택하실 건가요? 가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렇죠. 그럼 얼마가 들죠? 9억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섬이 3개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섬이 100개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섬을 하나 늘려봤습니다. 제가. 예. 하나 늘렸을 때 이제 가나다라 4개의 섬이 있고 파란 선을 도로 간선. 예. 얘를 이제 뭐 정점 이렇게 얘기하고 숫자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이 돼도 되고 돈이 돼도 되고 어떤 뭐 노력이 돼도 됩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하는데 소비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프하고 트리를 한번 이제 배워보기 시작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최소 신장 트리잖아요. 최소 신장 트리는 그래프 중에서 정점이 이어져 있긴 있는데 왕복으로 가지 않고 한 번만 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이제 초등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최단 거리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그래프 중에 트리가 있고 트리는 그래프 중에서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트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예, 좋습니다. 아직까지 손가락이 2개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를. 예,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고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으면 예,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다로 갈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가라 다로 갈 수도 있고 가나 다로 갈 수도 있고 가에서 다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쨌든 가에서 출발해서 가로 돌아올 건데 내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래프 중에서 이게 이걸 같으면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최소 신장 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소 신장 트리는
이 그래프 안에 사이클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 안에 사이클이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처음에 요거를 보여줬을 때 학생들한테 요 점을 주고 한번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어봐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클 구조를 없애면 얘가 이제 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가 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됩니다. 요거를 활동지에다 표시를 해도 좋고 이제 뭐 생각으로 해도 좋은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캠프를 하면 이렇게 모둠이나 자리로 앉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점이 되는 겁니다. 다. 이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되고 옆에서 손을 잡아서 너네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봐라. 거기서 손을 놔서 트리를 구성해 봐라. 라는 이런 활동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을까요, 근데? 예. 예. 한번 작게 한번 해보시는 게 영령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와 트리를 구성해 볼 건데요. 근데 트리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신장 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만들 거는 이제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해서 이 트리에다가 최소라는 게 이제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리 만들었던 개념과 똑같이 최소 비용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가장 음, 아, 이건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클이 없는 구조가 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건데 갔던 길을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왕복 개념이 아니라 맞습니까, 선생님? 예, 좋습니다. 저희 진명용호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왕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가장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네 개에서 다리를 몇 개 만들면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 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100개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왜 애들이 너무 빨리 대답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여기 이 세 개만 연결하면 이게 최소 신장 트리가 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다도 갈 수 있고 다에서 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셨듯이 왕복을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닫힌 구조로 되면 그건 다시 사이클이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드는 방법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아까 위에 지도에서 봤지만 여기서 이제 예제에 거리, 이 시간 또는 비용이 이렇게 다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제시가 됐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는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려면 비용이 적은 것부터 큰 순으로 이 숫자들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숫자를 아이들이 쭉 다 적어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용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빨간색 7을 그리고 그 다음엔 9를 그리고 그 다음에 11을 그렸는데 벌써 모든 게 이어지는 트리가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아까 10이었나요? 얼마가 되는 걸 하나 더 긋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사이클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개일 때는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떤 상황에 연결을 해봤냐면 그래서 이게 활동 첫 번째가 끝났으니까 아이들한테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해주고 자 이거를 놀이기구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엄청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여행 왔는데 우리 한 번에 다 타고 가고 싶어. 근데 짧은 거리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상황을 줍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링크거든요. 아이들하고 한번 보시고 해서 이제 원주에서 놀이공원이 있는데 8개 모두 타면서 시간 가장 적게 그러니까 최단 시간에 이동해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해서 이런 지도를 주고 저희가 문제지를 여기에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초등 수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겹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만들 때 정렬을 쭉 하잖아요. 낮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숫자가 다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있으면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봅니다. 맞죠?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얘는 겹치는 순서가 많다 보니까
그래프로 모두 다 연결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선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숫자가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 정리를 하다 보면 두 단계, 세 단계만 거치면 바로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이거 숫자를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보내드리겠는데 만약에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요. 제가 한 장 하면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저희는 과목을 좀 융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똑같이 하나씩 있는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표현이 되게 많게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읽고 문제 상황을 좀 이해하라는 개념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두 번째에서 보면 회전목마는 급류타기, 4D 영화관, 열기구, 바이킹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동 시간은 6, 7, 6, 4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보고 여기 두 번째 지도에 그걸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때 선생님들 눈치채셨겠지만 다음 문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회전목마하고 급류타기에 6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이나 다음 걸 보면 급류타기에서 회전목마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시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두 개 그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주는 건데 제가 시간을 여기에 보면 4분부터 7분 때까지 써가지고 지우면 한 두 번 정도만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안 바꿔졌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숫자를 조금 변형해서 해주시면 조금 활동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죠.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요건 제가 숫자를 좀 바꿔봤습니다. 좀 길게 해보려고 하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영상을 하나 봅니다. 이게 최소신장 트리 영상이거든요. 본 다음에 너네 한번 그려볼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가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등 모듈이라 그래서 이거 5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명록어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중학교 1학년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을 졸업한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거기 가면 막내지만 한때는 맞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하는 건 추가 활동으로 그럼 최소신장 트리를 실제로 했으면 이 사진을 뽑고 콘을 놓고 이동을 해보는 건데 이게 운용교에서 하시기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갑자기 교실에서 이걸 놓고 장소를 옮긴다든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최소신장 트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몸으로 체육활동처럼 해보려고 하면 요거를 놓고 거리를 조절해가지고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봐 라고 했었을 때 그래프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는 것과 신장 트리를 했을 때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선생님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중등 선생님들이 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런 걸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신장 트리를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 또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나 캡처 떠서 미리 복사를 해서 한 장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앞에 PC방 있고 뭐 여기 옆에 노래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점을 하나 찍고 선생님 여기서 네이버 지도 거리 있잖아요. 거리도 좋고 선생님들이 시간을 주셔서 요걸로 한번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최소신장 트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활동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총 4차시 모듈인데 사실 기능을 배우는 게 2, 3, 4차시에 배우잖아요. 아마 뭐 중학생들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기 받으면 그때부터 수업에 혼란이 좀 가중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래서 1차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좀 진행해 나가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중등 교육과정이랑 이 신장 트리는 굳이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아이들하고 이 기기를 만지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 모듈형이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시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2차시는 다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최단 거리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는데 사실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닌데 CS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유사한 개념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할 땐 격자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격자는 아니지만 원래 2차 시에서 저쪽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자체가 짧은 거리로 이동을 했었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보려고 요걸 넣었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면 질문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아 그럼요. 예, 그럼 해드리죠. 예. 아마 이게 올라갈 겁니다. 이 햄스터 저희 그 신청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 곳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열심히 들었는데, 거기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 얘기 했어요. 연락처하고 이메일을 반드시 받아가라. 4교시까지, 마지막 10분까지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한 군데 다 모아서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원본 그대로 다 드립니다. 예, 원본 그대로 다 드립니다. 예,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 네, 이제 노트북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안 가는 네, 2차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서는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포크리프트의 움직임 이해하기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는 거 활동 목표는 엔트리를 이용해 포크리프트의 사용법을 익혀서 이제 절차적 사고에 따라 포크리프트를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순차 반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짜봤는데요. 반복 구조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포크리프트랑 엔트리 연결하는 거를 우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포크리프트에 블럭을 넣으면서 움직임 이해하는 활동을 한 다음 그다음 포크리프트를 이제 오징어 게임 맵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게차의 달인 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이 그 혹시 인터넷 환경이 그럴 수 있어서 다 다운받아서 삽입을 해놔서요. 그냥 쓰시면 바로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활동 1번에 포크리프트 엔트리 연결하기로 해놨는데요. 우선 포크리프트 설명부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DC 모터 2개가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 프로그램이 보통은 치즈 스틱이 보통은 엔트리랑 기기를 연결하면 기기가 뜨는데요. 얘는 치즈 스틱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치즈 스틱을 이용해서 바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DC 모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치즈 스틱을 이용해서 이 서버 모터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게 그 포크의 아래 위로 움직임 요 두 개를 하고 이 서버 모터, 이 DC 모터로는 전진,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요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진도 할 수는 있는데요. 후진까지 하면은 그 프로그램 너무 복잡해져서 후진은 넣지 않고 일단은 전진으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 스틱으로 이제 포크리프트를 연결을 해서 이제 치즈 스틱을 움직이면서 포크리프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엔트리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애들한테 이건 눌러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면 된다라고 지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 지금 연결을 실제로 해볼 건데요. 저기 맵에 보면은 저 포크리프트랑 치즈 스틱이랑 동그리를 저렇게 놔뒀어요. 하나씩 챙겨 가셔서
컴퓨터에 동그리를 꽂아서 지금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치즈 스틱 치즈 스틱을 포크리프트 가운데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를 말을 해야 돼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니. 네, 치즈 스틱 요거를 요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요 가운데 요렇게 맞춰서 끼우시면 치즈 스틱이랑 포크리프트가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우선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리를 컴퓨터에 꽂아줍니다. 네. 그리고 치즈 스틱을 켜서 여기 가까이 가져야 되면 삑 하고 붙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원래 설치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 블럭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 PPT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연결하기를 클릭해서 그 하드웨어 이거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하드웨어 연결하기를 눌러주면 어,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은 연결 프로그램을 열으셔도 되고요. 여기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나오는데요. 연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윈도우에서요. 다시 보여드리면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시면 뭐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요렇게요.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로 나옵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맥은 맥. 예.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가격이 하드웨어가 다 다운을 받아지면 클릭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떨림을 주신 저희 중등쌤들께 감사드리고 네. 여기 다운이 다 되시고 나면 여기 이제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셔서 확인 누르시면 여기 엔트리 하드웨어 열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엔트리 하드웨어 열기를 누르신 다음 이제 치즈 스틱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우선 속도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띄워놓도록만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 열기에서 치즈 스틱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정보쌤들은 벌써 이제 연결을 하시고 네,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있으십니다. 역시. 네.
이게 포크리프트용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DC 모터랑 서버 모터만 움직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모터들이나 이런 걸 연결했을 때 다 쓸 수 있게끔 예,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치읓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검색해서 가셔도 되고 내리다 보면 치읓에 치즈 스틱이라고 나와요. 그 치즈 스틱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설치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설치를 해주시면 연결됨이 되고 그리고 그냥 내리셔야 되죠. 네, X 누르면은 연결이 끊기니까요. 최소화를 해주시고요. 옆에 블럭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쪽이 앞쪽입니다. 포크가 있는 쪽이 앞쪽이고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포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연결은 다 되셨을까요, 혹시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포크리프트 움직임 이해를 했는데요. 우선 세 가지 움직임을 해봅니다. 뭐냐면 전진, 그 다음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포크 올렸다 내렸다. 그 세 가지를 하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하기 좋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서 이게 100% 속도도 아니고 50% 속도도 아니고 75% 속도로 한 게요. 한 번 갈 때 움직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정확히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블럭을 한번 보시면 이 안에서 블럭들이 잠시만요. 더하기 하고 여기 아래쪽에 여러 블럭이 있는데요. 내려가다 보면은 그 모터 블럭이 있습니다. 앞에 PPT에 떠 있는 것처럼 DC 모터 MAB, 그다음 DC 모터 MCD 요 두 개를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MAB는 왼쪽 바퀴고요. MCD는 오른쪽 바퀴입니다. 음, 네, 속도를 70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DC 모터네 있네요. 네. 그리고 속도를 75로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리고 75로 해서 정하기를 하면은 계속 가요.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가는 시간을 정해주고요. 1초 기다리기로. 이거는 흐름에 가면 1초 기다리기가 있는데요.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 모터 두 개를 정지하는 걸로 우선 프로그램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좀 그 센티미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몇 센티미터를 가는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놓을 때는 바퀴가 0인 부분에 포크리프트를 놓은 다음에요. 이제 1초 동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몇 센티미터를 가는지.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학습지 3번 거기에 몇 센티미터 가는지 쓰게 합니다. 10cm 가죠, 그쵸? 네. 14가 가나요? 어? 어? 제가 쓸 땐 10이 갔었는데, 아니다.
네. 아니요, 상관이 있었는데 이게. 예, 저 50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선생님 얼마 가세요? 75로 하면요? 어, 50%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9에서 10 정도 그쵸? 어? 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75를 했을 때 10cm 같거든요. 예, 10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50%로 한번 해보실까요? 60 정도요? 네. 1초에 10cm를 가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요 PPT는 제가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이 덜 돼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건지 뭐 출력이 안 맞았는지 예, 학교에서 했던 때랑 다른 것 같네요. 예. 60%요? 60으로 해서 가지고 10cm 정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맵에서 이제 활동할 거기 때문에 예, 저도 PPT 보낼 때 다시 요거 수정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지를 또 수정해야 되는데. 네. 좀 특이한 형태로 나와서 예, 재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도 죄송하지만 아이들한테 학습지 60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바퀴고요. CD가 왼쪽 바퀴입니다. 네, 애들한테 10cm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한번 해보는 걸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75%라고 10cm로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우회전이거든요. DC 모터 MAB 오른쪽 거만 이제 65% 왼쪽 거만, MAB가 왼쪽 거라서 이렇게 돌거든요. 참, 오른쪽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속도를 65%로 정하면 제가 했을 땐 또 안 맞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예, 90도를 돌게 돼요. 원래는 우리가 햄스터 같은 거 실험하고 할 때는 얘를 가운데 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니까요. 근데 얘는 바퀴 두 개를 반대로 돌리면 코딩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면으로 놓고 한 바퀴만 움직여서 90까지 가는 걸로 코딩을 맞추도록 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예, 퍼센트에 따라서 그 90도가 되게끔 만들어 봐라라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5% 하면 어떻게 되나요? 65% 하면 90도가 되나요? 좀 넘어가나요? 예. 제가 했을 때 65% 했을 때 90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애들한테 90도가 되게끔 적당히 맞춰봐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으로. 예, 60으로. 네. 그때 상황 맞추셔서 네. 아이들마다 또 하면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잠시만요. 그래서 학습지 이번에 그걸 이용해서 90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에 몇 도를 도는지 써봐도 되고 아니면 90도로 쓰게끔 하고 출력을 바꾸게끔 해서 자기 포크리프트 상황 맞추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그쵸?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크리프트 좌회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크를 움직이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서버 모터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서버 모터 LA를 가져와서 이제 각도를 180도로 했을 때, 그 다음 0도로 했을 때 포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서버 모터를 가져와서 서버 모터 각도를 100 몇 도로 정하기. 근데 SA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LA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LA로 이제 바꿔서 각도를 0도인 것, 그리고 180도인 것, 그렇게 해서 두 번 해보면 이제 포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 3번에 이제 아이들한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도가 되느냐, 180도라면 포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0도라면 포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180도로 해놓으면 올라가고 0도 하면 쭉 다 내려가고 될 거예요, 아마. 서버 모터 LA입니다. 네, 서버 모터 LA.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포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되잖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알겠죠. SA, SB 뭐 되게 많은데요. 예, 예, 거기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저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버 모터 LA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처음엔 SA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포크리프트용 프로그램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캠프만 아니면 그냥 아이들 재밌게 노는 정도라면은 이 조이스틱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앱으로 다운받아서 패드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는 캠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나요? 아, 0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어? 예. 제가 네, 0도라면 올라가고, 그쵸? 180으로 숫자를 넣으시면 이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제 서버 모터의 움직임까지 아이들이 이제 다 하게 됩니다. 네, 네, 모터가 3개 있으니까요. 이제 서버 모터 2개랑 그 DC 모터 2개 아까 MAB, MCD 그 다음에 서버 모터 LA 요 3가지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학습 3에 또 이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포크리프트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저 오징어 게임 맵에 대한 규칙을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여기 위에 양옆에 그리고 밑에 여기가 안전지대인데 여기에서 안전지대로 간 다음 이 오징어 몸통을 지나가야지 철인이 된다. 철인이 되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몸통을 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전지대에서 안전지대로 가고 다음 오징어 몸통을 지르게 하려면 어떤 코딩을 해야 될까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코딩을 한번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40cm고요. 회전각이 135도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지르는 게 80cm예요. 그래서 40cm를 가려면 아까 10cm를 맞췄잖아요. 그거를 이제 4배로 하는 거죠. 그 파워만큼 4초간 움직이기. 그리고 90도 회전이 1초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5초 움직이게 하면은 이제 135도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80cm니까 8초간 움직이게 하면 오징어 몸통을 질러가는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 오징어 몸통을 질러가는 코딩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은 이 3번 학습지로 우선 알고리즘에 어떤 블록을 얼만큼 해야 될지 계략적으로 일단 쓰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엔트리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로 저 오징어 몸통 오징어 머리에서 이제 몸통을 가로질러서 철인이 되게끔
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2차 시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맞추고 실행해 보고 이 전진 블록이 아까 제가 75로 했지만 60으로 하든지 60으로 하든지 59로 하든지 이제 아이들이 10cm에 맞춰서 초를 늘리거나 아니면 요걸 1초로 놓고 반복 블록을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하든지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블록은 저렇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아까 135도가 1.5초 그 다음에 마지막 몸통 질러가는 게 8초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포크리프트 움직임을 이제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포크리프트의 움직임 관찰한 다음에 디버깅을 해보고 서로 상의하면서 수정을 해서 오징어 몸통을 질러가서 처리해내는 프로그램까지 하는 게 이제 2차 시의 활동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활동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그럼 네. 예, 여기서는 그 처리하는 미션까지만 하고요. 이제 3차 시에서 다른 걸 하고 그거랑 합쳐서 모든 걸 합쳐서 이제 4차 시에는 그걸 활용한 게임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분, 20분. 예. 요즘 바꿔 빼주시겠어요? 예, 선생님들. 아까 1차 시는 언플러그드였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모듈이라 얘기 들었잖아요. 생략 가능하다고. 근데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하드웨어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꺼서 접속시켜야 되고 기본 기능이 저희가 알려드린 거는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유시간 주면 사실 되게 많이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여유있게 운영하시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모듈에서 개인 시간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주고 기능을 거기서 익히면 그 다음 코딩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었을 때 텍스트 코딩을 쓰지 않고 블록 코딩으로 하고요. 블록 코딩을 했었을 때도 그걸 이용해서 뭔가 부가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항상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하면 보통 손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애들이 요즘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 전체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따 몸 전체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여기에서는 상당한 많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냥 하셔도 재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초등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이 XY 좌표를 교육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중학교는 XY 좌표 함수 다 배우죠. 그렇죠? 중1 때 배우나요? 아, 그렇군요. 예. 교육과정이 있으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의 빛이 신체 위치와 좌표 범위에 따라서 조건을 변화시켜 문제 해결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화면 인식을 이용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블록 코딩에서 방금 움직여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 코딩 매번 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XY 좌표 알아보고 이상 이하 알아보고 인식 기능에서 포리는 포크 리포트의 줄임말입니다. 예. 저 활동지 세 번째 거. 예. 좀 주시겠습니까?
자, 저희가 지금 매 차시 활동지를 드리는데 활동지 어떠세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필요하세요? 근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쭉 흐름이 이어져 가는데 적는 게 오히려 활동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2차 시 처음까지는 제가 활동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각도하고 이건 해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분위기 좋고 애들 잘하고 잘 따라오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는 있지 않아. 근데 다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3차 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활동지를. 예. 그리고 바로 코딩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XY 좌표 값인데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거는 조금 속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만 코딩하고 제가 코딩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자, 엔트리에 아까 내리시면 인공지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 엔트리 여기 예. 여기에서 비디오 감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비디오 감지가 연결이 되면 거의 뭐 1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결이 되면 안 보이던 이 확장 블록이 나옵니다. 하면 이게 화면 인식인데요. 이제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도 화면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성공률이 좋습니다. 음성 인식이 재밌긴 한데 실패 확률이 너무 높고요. 예. 그래서 요거 블록 다 나오셨나요? 예, 잠시만요. 이 활발한 의사소통은 아주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증거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첫 번째인데요. 아까 포크리프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걔 시작하기에서 떼어주시고 여기 보면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비디오 화면 보이기, 사람 인식 시작하기, 인식된 사람 보이기로 해서 누르시면 깜짝 놀랄 만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예.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점이 찍히고 이제 인공지능 인식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1, 2차 시간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어 하면 여기에서 블럭에 보면 나이 맞추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게임하면서 놀게 하셔도 충분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XY 좌표를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를 이해하고 싶냐면 엔트리 오브젝트에 여기 아래쪽에 창 보시면 요런 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오브젝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숫자가 다르실 거예요. 아마 저하고 같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2개 추가해 볼 건데요. 농구공 하나 추가해서 엔트리 아시죠? 오브젝트랑 코딩 이 프로그래밍이 붙어야지 걔가 객체 인식하는 겁니다. 불러오기에서 농구공 부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딩 있죠? 요거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는 왼손입니다. 왼쪽 손. 축구공 불러와가지고 똑같은 코딩인데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공 하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축구공 불러오시면 됩니다.
PPT는 제가 드리고 이 PPT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코드는 요거는 제가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카메라가 나를 인식하고 그걸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 있구나까지만 인식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상, 이하, 초과 개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따 우리가 지금 X좌표, Y좌표를 이걸로 했잖아요. 이따가 할 때는 범위로 할 거예요. 범위로. 내가 어느 좌표축에 내 신체 어느 부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하기 때문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개념을 알려줍니다. 그럼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해서 요걸로 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번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요거는 파일 드릴게요. 선택하세요 선생님들. 요거 이미지 파일 드리면 오브젝트로 바로 불러오면 됩니다. 엔트리에.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카메라로 나를 인식시키면 카메라에 여기 얼굴이 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서서 하는 활동입니다. 서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들었을 때 내 무릎 좌표가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걸고 좀 볼만합니다. 그래서 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미지 그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요거를 하는데 일단 아까 첫 번째 선생님들 농구공 거기에다가 코딩 하셨죠? 그렇죠? 삭제하고 다시 하시죠. 오브젝트 다 삭제해 주시고요. 그냥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오브젝트 다 삭제하시고 아무거나 하나 부른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코딩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그대로 넣어 주시겠어요? 요거는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파일을 아이들과 직접 프로그래밍 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들께서 그때 상황에 맞추셔서 하면 되고요. 제 생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되게 재밌게 할 거예요. 이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걸 요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이디어죠. 요걸 이렇게 구현하는 게. 선생님 근데 이거 하고 아직 3개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주소를 써드릴게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그 이 프로그램이 아예 전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코딩 파일을 받아서 열면은 바로 다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게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요게 있어야지 기준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받으셔서 교실에서 얘를 놓고 이 선값이 XY 좌표값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요걸로 한번 맞춰서 수치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요거 켜보고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이거를 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아이들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엔트리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엔트리 홈에서 여기 작품 공유하기로 가셔가지고요. 작품 공유하기 한 다음에 여기 모든 작품에서 여기 바로 위에 뜨네요. 얼마 전에 공유를 했더니 여기 꼭두각시와 함께하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작품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네, 코드 보기를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인기 작품 말고 전체 작품에서 네, 저희 모든 작품에서 보면은 네 번째로 가 있네요. 이제요. 네, 꼭두각시와 함께하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코드 보기 요거 누르시면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사람들과 공유를 별로 해보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은 이 모양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모양에 들어가셔서 각각 하나씩 이 전체를 아래 위로 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황이나 선생님들 상황에 맞춰서 이걸 조절하시고 이제 블럭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의 움직임이 이제 얼굴로 하는 건 거죠.
얼굴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포크가 올라가고 저쪽으로 하면 포크가 내려가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여긴 카메라가 없어서 시작이 안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노트북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예, 노트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저희도 노트북으로 운영했거든요, 다. 됩니다. 예, 예. 크롬북 괜찮습니다. 그런 형태로 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아니요, 이걸로 이제 저 게임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근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코딩은 다른 걸로 그냥 갖다 붙이면 바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거를 간단하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움직임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4차 시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무릎도 인식하면은 어쨌든 막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3차 시 활동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게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4차 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예, 진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져보시니까 코드를 보시고 나니까 이제 움직임을 어떻게 되는지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 화면을 2차 시에서 먼저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 규칙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2차 시에서 보여주시고 4차 시에 또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2차 시에서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처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4차 시 한 번 더 보여주셔도 애들 재밌게 봅니다. 봐도 웃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의 범위를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이다.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4차 시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코딩이랑 좀 다르고요. 좀 더 100%란 거는 빡빡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은 0.5초. 1초 하면 너무 길게 가서 턴하고 하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줄여주는 게 아이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턴하기가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1초로 하면 1초 기다렸다 턴을 잡고 해야 되니까요. 이게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게 애들이 활동하면서 움직이기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용해서 하는 코딩도 이렇게 하게 하고요. 우선 기본적인 이 그림이 있는 코드도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 코드를 받아서 이제 이 그림 있는 것만 받아서 저기에 아까 그 위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도록 PPT를 조금 수정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저희는 이걸 뭐 저기 페스티벌용으로 만들었다 보니까요. 4차 시를 거의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걸 다 만들어서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활동이었거든요. 부스 운영에서 한 부스당 30분씩 운영하게끔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요거 그리는 활동은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는 걸로 우선 보내드리고요. 학교에서 혹시 그리게 하시는 프로그램까지 하시려면 운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우선 살펴보면요. 15명 기준이잖아요. 근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15명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2차 시 활동에서 암행어사라고 되어 있지만 철인이라고도 하고 암행어사라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 돼서 이제 저 오징어 몸통 끝에서 입구에서 오징어 몸통 머리로 가는 활동만 이제 하게끔 합니다. 8대 7로 나눠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고요. 각 팀에서 이제 6명만 공격과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팀 6명, 파란 팀 6명만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면서 6명만 하고요. 나머지 8명인 팀의 2명과 7명 팀의 1명은 교사랑 이제 팀을 지어서 2명이 이제 게임 진행 요원이 되는 거죠. 한 명은 게임 점수를 올려주고 점수판도 있거든요. 점수를 올려주고 한 명은 포크리프트 공격하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주워서 이제 위치 조정해주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격하는 형태는 처음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개, 3개. 그리고 3개, 3개. 원래는 5대5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색깔이 좀 안 맞는데요. 이 색깔 2개를 선으로 생각하시고 같은 선에 3대씩 배치를 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손, 발, 다리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오징어 머리로 이동하는데요. 상대를 넘어뜨리면 2점, 그 다음에 오징어 머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5점을 계속 카운팅해서 점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게임에 5분씩에서 3게임을 진행하고요. 그러면 아까 애들 그 한 게임이 끝나면 수비하거나 게임 진행 요원 있었던 사람, 수비는 아니고요. 이것도 좀 수비라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게임 진행 요원 했던 사람은 무조건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모두 2번 이상씩 게임에 참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8대 7인 경우에 8명인 팀에서는 2명이 한 3번 하게 되고요. 7명인 팀에서는 4명이 3번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2번 이상씩 게임에 참여해서 3대3 경기를 하게 하면 되고요. 점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수판을 좀 살펴보면요. 이 점수판도 코드를 공유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다 폴더로 올려놓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듯 하고요. 아니다.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보시면 이제 2점, 5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깎을 때는 파란색을 누르면 깎입니다. 밑에 타이머는 5분 동안 활동한다 그래서 시작하시면 300초 있다가 꺼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5분씩 총 3번의 게임을 운영하시면 되도록 이것까지 해서 코드로 그 폴더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 소개는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뭐 더 필요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 저희가 더 추가해서 올려줘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두 개씩이요? 어떤? 아, 맵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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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어, 네, 맵을 아마 많이 저희가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시죠? 원천중학교요? 월천중학교요? 네, 거기 맵 그럼 4장 가면 될까요? 맵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크리프트? 원래 한 학급에 무조건 2장씩 갑니다. 네, 이렇게 2장이 돼서 파란 팀 수비 셋, 공격 셋, 빨간 팀 공격 셋, 수비 셋에서 6대 6으로 12명이 동시에 붙거든요. 예, 네, 예, 예,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가 프로 페스티벌을 할 때 그 부스 운영할 때는 전체 TV로 하나 해서 점수판을 하나 놓고요. 진행 요원들이 여기 몇 점이요, 몇 점이요 하면 한 사람의 점수를 올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넘어진 애들 다시 재정비해주고 이런 역할들 하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점수판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놓고 하셔도 되고 양쪽으로 놓고 나중에 합치셔도 예, 되고 합니다. 한 팀에 저렇게 맵은 2개씩 가고요. 그러면. 그리고 총 포크리프트는 15개씩 그렇게 갈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필요한 거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좀 급하게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